적소금, 가다 섭취가 불러오는 7가지 치명적인 질병. 네, 저희가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 일으키는 7가지 질환을 판넬로 준비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운데 있는 것부터 떼보겠습니다. 혈관계라고 돼 있는데요. 고혈압. 역시 고혈압이네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과 고혈압 발생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40대의 고혈압 환자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섭취가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고혈압이죠. 가장 직접적이고 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확실합니다. 네, 그럼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짜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술, 담배나 운동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먼저 선생님은 어느 것부터 강조하셔요? 다 중요하긴 한데 뭐부터 제일 먼저 강조하시죠? 우리가 보통 사망률을 놓고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금연 또는 금주, 만큼이나 소금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고혈압약 복용과 소금 섭취량 갖다가 감소시키는 거 보면 사망률에 대한 감소 비율이 거의 같죠. 아하. 즉 혈압약을 먹어서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예.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느냐, 술을 줄이느냐, 운동을 하느냐, 기름진 고기를 안 먹느냐, 싱겁게 먹느냐,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천할 때. 힘든 거요? 제일 힘든 거. 제일 운동하는 게 제일 힘들죠. 운동하는 거. 네. 조금 싱겁게 이건- 1g만 덜 먹는 건 글쎄. 살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가운데 오늘 주제인이 소금, 싱겁게 먹는 게 담배, 운동 뭐 그 어떤 것만큼 강력하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병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혈관계 하나 더 있네요. 어유, 뇌경색. 뇌경색. 우리 저 김한석 씨 여쭤볼까요? 뇌경색하고 뇌출혈하고 뭐가 다르죠? 뇌출혈은 쉽게 말하면 피가 터지는 거고 네. 뇌경색은 막히는 거죠. 이야, 오, 야. 닥컨 오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심근경색도 있네요. 뭐 안 걸리는 게 없네요, 소금이. 하나마저도 보죠, 뭐 혈관계. 야, 신부전. 이건 뭔가요? 네. 자, 옛날 우리 생물 시간으로 가면 보만 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예쁜 주머니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주머니 안에 작은 미세 혈관들이 엉켜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고 다시 흡수하는 일을 하는데 혈장량, 즉 혈액량이 증가하면 이게 부풀겠죠. 그러면 제대로 걸르지도 못하고 결국은 찢어지거나 신경이 떨어지죠. 소금이 그러니까 뭐 머리, 심장, 콩팥도 이제 망가뜨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골격계. 네, 이번에 또 골격계도 있네요. 이건 어떤 병일까요? 아, 골다공증. 골다공증도. 골다공증. 미네랄, 칼슘 등이 균형을 이루면서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면 칼슘이나 칼륨, 미네랄이 들어가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들어가고 우리가 미세 원소 미네랄들은 소변으로 배출돼서 나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즉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카페인이나 이런 커피 같은 걸 먹어서 뼈가 많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카페인 음료 한 잔보다 짜게 먹는 게 그 뼈 건강에 더 나쁘다고 하니까 아마 이 골다공증에 대한 영향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요, 요즘 성장기 아이들도 짜게 먹으면 키가 좀 덜 자라나요? 오, 키 와우, 크는 거. 그럼요. 예, 어떻게 특히 보세요? 어머님들 그 아이들 키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을 안 하시는 건 우리 아이가 키가 크지 못하도록 막는 거랑 같은 겁니다. 오. 더구나 성장기 어린아이들은 이 골대사, 뼈가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게 더 활발하거든요. 예. 이때 우리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골 성장에 큰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한석 씨 짜게 먹었네. 잠깐만요. 짜게 먹었어.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짜게 먹어서 키가 안 큰 건가요? 아니, 그 정도면 되셨죠. 뭘 그래요? 그러면요, 진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제 딸아이가 이제 15개월 됐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이유식을 하는데 간이 조금씩 안 되면 안 먹을라 해요. 어이구. 언제부터 이 금 나트륨을 조금 먹이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의 식재료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들어있어요. 이미 들어있습니다. 쌀밥 먹는 걸 우리가 나트륨을 먹는다고 생각하나요? 밥이죠, 탄수화물. 밥 안에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숨어 있어? 그 안에도. 예. 우리가 상추 쌈 할 때 그 상추 있잖아요. 네. 상추만 씹어 먹으면 나트륨이 제로 없을까요? 없죠. 안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에이, 이런 좀 있지만. 네. 모든 음식에는 나트륨이 미량이나마 다 들어있습니다. 이유식을 만들 때 간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엄마 입맛에 맞춰서 하다 보면 아이는
성인 권장량 이상으로 소금 섭취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보이시죠? 얼마나 싱겁게 먹고 자랐는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야. 난 짜게 먹었어 나는. 나는 안 싱겁다 나는. 그러니까 부모의 습관이 그대로 대물림되니까 진짜 중요하겠네 이게. 그렇습니다. 자,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장계 질환, 위암이 역시 나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1등 너무 많습니다. 예, 위암도 1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 발생률이 보이시죠? 있죠. 네. 결국 소금 섭취량은 직결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소금을 먹게 되면 이 소금 그 자체가 위에 자극을 줍니다. 점막에 자극을 주면 위암의 전구 상태인 위축성 위염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위축성 우리 위염. 건강검진하면 많이 많이 나오죠. 위축성 위염. 네. 그리고 이 소금 자체가 채소류나 기타 다진 부식과 합쳐져서 아질산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아질산염이 또 결합을 하면서 점막을 계속 부식하거나 자극하는 암 전구 물질로 변화합니다. 의학적 병리학적으로도 위암은 곧 소금 섭취량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나 맞춰보시죠. 그래도 힌트를 좀 드려야죠. 뇌 쪽이에요. 아, 뇌 쪽이에요? 쪽이다. 뇌종양? 뇌종양? 치매. 그렇죠. 네, 치매입니다. 아, 소금이 치매도 짜게 나쁘다는 먹으면 얘기. 치매 와요? 이야. 싱겁게 먹고 활동을 많이 한 사람과 짜게 먹고 그냥 있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인지 기능에서 다 2.5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싱겁게 먹고 운동한 사람들은 인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짜게 먹고 활동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훨씬 기억력이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짜게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 최악의 조합이죠.